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심리에서 윤곽근 변호사는 아주 굵직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탄핵 심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본인이 발언 기회를 얻어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조그마한 연단이 있는데 거기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왜 자꾸 기각을 시키냐. 자, 이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에도 신청을 했는데 기각했다. 자, 비상계엄을 선정하는 이유, 그리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폭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덕수 총리인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뚜렷한 이유 없이 자, 이 사건과 연관이 없다 하는 이유로 기각시켰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선거 인수만 검증을 하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반에 쫙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기각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피청구인 즉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런 진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긍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윤곽근 변호사가 아주 쭉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거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헌법의 제일 1기관 국민이 직접으로 뽑은 이 대통령을 그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공정하고, 그리고 그게 아주 무거운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인 만큼 거기에 걸맞는 탄핵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대 결심을 하겠다 하는 대목입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대 결심이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들을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동안 누차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단심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총의를 모은 국민투표에 선출된 최고 헌법기관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자리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주권의 결과를 뒤집는 것이므로 그 결과에 걸맞는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어야 합니다.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님들,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이자 법의 지배를 위한 법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부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예, 논의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자, 논의해 보겠다고 지금 이 문형배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형배는 그야말로 뭐 질문이 있거나 의견을 말하면 아주 기계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본인이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러한 이러한 회의를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문형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을 정인을 선정한 것도 기각해버리고 일방적으로 변론 날짜도 정해버리고, 그리고 그 불법 요소가 많은 이런 그 증거, 그러니까 검찰에서 진술, 이걸 일방적으로 증거 자료로 선정하는 것도 지금 여기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논의한다고 해서 그 논의 자체가 전부 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중대한 결심이 뭘까? 자, 일각에서는 여기서는 변호인단이 일괄 사퇴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괄 사퇴해버린다. 자, 변호인단이 일괄 사퇴해보면은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원래 헌재 재판법은 원칙적으로 대리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리인 없이. 그게 헌재법 25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리인이 없으면 못하게 되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이 심리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리인들이 전부 다 사퇴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 혼자 남게 되고, 그러면 새롭게 대리인들을 선임하는 때까지는 재판이 지연되고, 자, 지금까지 7차, 8차까지 오늘 했습니다. 그러면 8차까지 한 것을 그 다음 대리인들이 다시 숙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되면
지금 문형배와 이미선이가 퇴임하는 날짜는 4월 18일입니다. 4월 18일 훌쩍 넘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실제로 행동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자,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중대 결심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인단과 논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질 경우 법리 해석상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 하나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변호사 자격증이 있느냐? 그러면 여기 원칙적으로 대리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변호인단에다 사퇴해버리면 본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새로운 변호인단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아마 이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한다. 또 뭐 하야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지금 좌편향된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속 그래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이걸 보면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들만 골라가지고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JTBC가 중국의 텐센트로부터 1,000억 원 투자받았다고 하니까 야, 그래서 그걸 표시내는구나. 자,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구나. 이런 비판의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진짜로 JTBC가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JTBC가 지난번에도 곽종건이 지금 박범계나 김병주 등으로부터 회의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때 준비해 있는 박범계가 뭐 일러주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리허설도 했다. 아니 김병주가 리허설도 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때 준비하고 있는 언론사가 바로 JTBC다. 그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끌어내라 뭐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불리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JTBC가 보는 그런 취재를 많이 한 것도 중국과 관련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재판관들이 지금 일괄 사퇴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게 최후 말하자면 통첩이 아닐까. 더 이상 이렇게 편파적인 진행을 했다가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자, 이런 의견을 보인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한다, 자진 사퇴한다, 뭐 이것은 지금 석동현 변호사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을 하게 되면 이건 뭐 답을 정해놔놓고 그렇게 하니까 그야말로 지금 이 재판정 안에서도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것도 원래 오늘 끝내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18일 날 한 번 더 시간을 갖겠다 하는데 자, 그때 정년 신청한 사람이 한덕수 총리 그리고 홍장원입니다. 한덕수와 홍장원은 반드시 나와서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설명을 해야 이 비상계엄이 할 수밖에 없었던 국정 전체가 마비되고 있는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걸 안 받아주겠다고 하는 게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비상계엄을 했는데 왜 총리가 못 나오나?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홍장원은 말이 왔다 갔다 벌써 이게 오늘도 이자의 메모가 2장이라고 했는데 1장 없애버리고 원본을 그게 아니라 4장이 있었다.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 진술과 그리고 그가 그동안 해왔던 처신들을 보면은 더욱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맨 처음에 이 발언을 한 것들 말하자면은 싹 다 잡아들여라. 이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이 가짜가 아닐까. 자, 그걸 다시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걸 거부하게 되면은 진짜로 이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카드가 아직 남아있다. 가장 강력한 카드는 국민들이다. 오늘 국민 변호인단이 출범했습니다. 16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이 사람들이 확산돼 가지고 100만 명이 될 때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거고 이 씨앗이 만개하게 될 때는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대한민국에서 꽃피우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뿌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